김해철입니다. 예, 민주당 30년, 경기도 30년, 김대중 대선 기획단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하고 이재명 당대표 시절 수석 대변인으로서 이재명의 입으로서 활약하신 화성벽 3선 국회의원이시고 이번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를 선언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권칠승 국회의원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경기 화성면 국회의원 권칠승입니다. 오늘 우리 1시 반부터 시작인데 2시부터 또 다른 브리핑이 있어서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는 우선 선출직으로 이 자리에 같이 오시기 좀 힘드셨을 텐데 결단을 내리셔서 와주신 분들 이렇게 좀 소개시켜드리고 인사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출마 선언문 낭독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오신 당원분들 또 지인분들 같이 사진 촬영하는 시간 가지고 그리고 기자분들 문답하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도의회에서 와주신 분들입니다. 의원님들입니다. 김태형 의원님, 이용근 의원님, 신미수 의원님, 김해철 의원님, 이진형 의원님, 박진영 의원님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네, 미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화성시의회에서 와주신 의원님들입니다. 배정수 의장님, 장철규 의원님, 유재호 의원님, 위영란 의원님, 배준경 의원님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한번 사진 촬영하는 시간 갖고 이어서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내리시죠. 예. 파이팅 하나요? 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파이팅! 파이팅! 권칠승! 파이팅! 감사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출마 선언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420만 경기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경기 화성면 국회의원 권칠승입니다. 저는 오늘 기본이 든든한 경기도, 덜 피곤한 경기인을 위해 경기도 도지사 출마를 선언합니다. 저는 33년째 경기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딸과 아들도 경기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젊은 직장인부터 국회의원직을 수행한 지금까지 저는 언제나 경기인이었습니다. 경기도와 함께한 시간만큼이나 민주당과 함께한 시간도 오래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후보 선거기획관 실무당직자,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문재인 대통령 중소벤처기업 장관,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수석 대변인까지 네 분의 대통령과 함께 민주당 30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민주당 30년, 경기도 30년, 평범한 경기인으로 출발한 저 권칠승이 입법과 행정, 중앙과 지방을 두루 경험한 준비된 사람으로 경기인의 일상을 책임지는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성장해 오면서 기회는 늘었고 선택지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출퇴근은 여전히 길고 주거와 의료, 생계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선택지는 많아졌지만 삶의 피로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당연하게 경기인의 피곤한 일상 해결을 도전의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그동안의 성과 위에 삶의 무게를 받쳐주는 기본을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저는 도민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기본이 든든한 경기도를 완성해내겠습니다.
도민들의 피로감을 줄이는 경기도, 모두에게 따뜻한 경기도, 새로운 산업과 기회가 충만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가장 먼저 덜 피곤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도민이 매일 겪는 불편과 피곤함을 어쩔 수 없는 일로 넘기지 않겠습니다. 도민들께서 지하철에 앉아서 출퇴근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한숨으로 완성되는 출퇴근길을 만들겠습니다. 피로의 상징이던 지하철역을 덜 피곤한 삶의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수많은 경기도 지상전철역의 상부 공간을 준종합의료 클러스터와 돌봄시설로 개발하여 생활의료와 출퇴근 돌봄을 해결하는 생활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동과 주거의 피로를 함께 줄이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또한 지상역 소역세권에 확충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경기도가 직접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편함과 분쟁도 조기에 해결하겠습니다. 도민들의 반복되는 피로를 줄이는 것, 그것이 도정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일상에서 바로 느껴지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두의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생애 주기와 상황에 맞는 복지가 삶의 기본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플 때 응급실을 헤매지 않는 것, 그것은 논쟁이 필요 없는 삶의 기본입니다. 가정의 돌봄 공백, 노년의 외로움, 사회적 약자의 참여와 자립까지 경기도가 책임지겠습니다. 육아는 부담이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부모의 직접 육아를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로 확대하는 것, 대한민국의 투자는 경기도용 기본 돌봄의 핵심입니다. DMZ도 과감하게 개방하겠습니다. 삶의 영역을 넘어 공간의 방식까지 바꾸겠습니다. 단절과 아픔이 아닌 평화와 생태, 그리고 창조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경기 남북 지역이 조화를 이루며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 멈추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도는 산업과 일자리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온 것입니다. 더 이상 경기도에서 전력과 허가, 인프라와 같은 공공의 조건 때문에 기업 유치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갖고 싶어 하면서 발전소 짓는 일에 위기가 된다면 경기도 100년 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SMR 실증단지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논쟁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기업이 스스로 다가오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꿈의 암치료기라 불리는 중입자 치료센터를 유치하여 암 환자에게 완치의 희망은 물론 경기도가 글로벌 메디컬 랜드마크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를 창업의 성지로 만들겠습니다. 경기도형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자유특구 도입을 통해 규제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멈추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먼저 판단하고 책임지는 방식으로 기술과 아이디어가 곧바로 실증과 창업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이어집니다. 청년에게는 첫 일자리를, 도민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엔진 오브 코리아 경기, 도민의 내일이 멈추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국정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곳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역시 이곳에서 가장 먼저 체감되어야 합니다. 수석 대변인으로서 이재명의 생각을 말했던 사람, 이제는 도지사로서 그 말을 정책으로 완성하겠습니다. 경기도 성공시대, 민주당 성공시대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서 당원분들이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지역 의원님들도 같이 오시고 지역에서 오신 분들, 당원분들, 지인분들 같이 자리해 주시면 포토타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서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이 순간을 한 장의 사진으로 남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정자세로 찍고 그 다음에는 화이팅 자세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정자세로 한번 찍겠습니다. 다음 화이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성병이니까 우리 지역구 이름을 외치면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화성병! 화이팅! 권춘수! 화이팅! 한 번만 더 할게요. 권춘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한 10여 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상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과정 중에 있었던 대표 시절에 대변인을 하셨잖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의 입이라고 이렇게 소위 자칭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하시는 김대중 기사인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도지사가 만약에 이제 출마하시고 도지사가 되신다면은 기존의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주기적으로 어떤 미팅 과정이나 지금 현재 사실 경기도하고 청와대하고 좀 괴리감이 좀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소통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뭔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간다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못 받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제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강을 하시고 보완하실 예정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제가 경기도정을 맡게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 비롯해서 중앙정부와의 소통은 지금보다 훨씬 더 원활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이렇게 수많은 회의를 같이 하고 또 내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소통을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단계에서도 사실 대통령의 의지라든지 행정 방향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의원님 기울고 김기우 기자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지금 경기지사 출마 후보군으로 꼽히는 사람이 한 7명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치열한 경선이 예고가 되는데요. 의원님 다른 후보군들에 좀 비해서 좀 내세울 만한 장점 같은 게 있다면 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아무래도 제가 상대적으로 경기도를 많이 알고 있다고 좀 자신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경기도의회에서 도의원으로 2차례 임기 2번을 했었습니다. 또 그 중간에 예산결산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의 살림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가 어떤 식으로 재정이 움직여 나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제가 다른 후보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더 인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예.
현직 경기도지사의 지난 4년을 상징하는 말처럼 회자되는 가운데 같은 당 소속 지금 국회의원이신 경기도지사 출마 예정을 하시는 분이 경기도민을 2등 시민, 아류 시민으로 표현해서 도민들이 큰 공부를 삼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보고 싶습니다. 그런 단어는 그랬지만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에서 오랫동안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좀 돌출적인 발언을 하시게 된 게 아닌가. 또 경기도민으로서 살아온 세월이 거의 없다시피 하면 경기도 사람들의 어떤 실질적인 애로라든가 바라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가하고 계신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설화를 일으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먼저 경기도지사 출마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MBN뉴스 홍장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 장관을 지내며 민생 실무경제를 직접 다뤄오셨습니다. 경기도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지금 가장 고통받는 점은 어떤 것이며 현 도정과 가장 다른 우리 권칠승식 해법이 무엇인지 여쭤보자 합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향후에 시리즈로 분야별로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니까 그때 이제 자세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경기도뿐만 아니고 우리나라가 자영업자의 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충격 없이 어떻게 산업이 흡수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자영업자 대책의 핵심이고 요체이고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하면 결국에 결론이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경기도가 가장 큰 그 경쟁력이 산업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 산업들이 향후에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거 하고 자영업자들의 지금 당장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금융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사소한 분쟁의 문제, 그 다음에 분쟁의 문제죠. 임대를 계속 옮겨야 되는데 옮기지 못하고 있는 등등의 이런 문제들을 좀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 저는 크게 그렇게 두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Y뉴스 이영주 기자입니다. DMZ를 과감하게 개방하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으신지, 또한 DMZ를 개방해서 경기 북부의 관광전을 더 활성화하실 물량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하면요. DMZ가 우리나라의 엄청난 자원입니다. 퓰리처 상 받은 책에도 DMZ가 크게 나오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유엔 연합사라든가 미국 또 국방부 등등의 여러 가지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평화누리길은 사실상 이제 그 철책선 한참 밑에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위로 가서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남북 관계하고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DMZ 안에 축구장 하나 만드는 겁니다. 네, 축구장 하나 만들어서 남북 축구도 하고 그런 것까지도 꿈꾸고 있습니다. 조금 더 위라고 하면 몇 미터 정도 더 위로? 철책이 있고 양쪽으로 DMZ가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 평화누리길은 이게 DMZ 안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DMZ 안에다가 그런 시설을 만들자라고 하는 개인적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제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담지는 않았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런 꿈까지를 생각하면서 표현해놓은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일보 이영주입니다. 저는 경기도의 현안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후보님 생각 여쭙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제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논란이 얼마 전에 불거졌었는데 이게 전력이나 용수 공급 문제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직 남아있는데 후보님께서 어떤 대책 생각하고 계신지 SMR 실증단지가 뭐 그런 거에 연장된 포함해서 말씀하신 건지 궁금하고 다른 한 가지는 그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인데 이것도 오랫동안 경기도에서 해결이 못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또 화성 후보님 지역구신요 화성이 거론되는 만큼 후보님 생각 듣고 싶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산업일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핵심적인 산업입니다. 반도체는. 만약에 경기도에서 반도체 클러스터가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가 혹은 다른 나라로 간다든가 하는 걸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그건 경기도에 있어서 최악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인프라 가장 중요한 게 용수와 전력이죠. 지금 그 중에서도 특히 전력이 더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전력 문제를 경기도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제 선언문에도 있지만 반도체 클러스터는 가지고 싶으면서 전력 문제에 대해서 민비 현상을 보인다면 경기도는 미래가 없습니다. 뭐 당분간은 괜찮겠지만 장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정책적으로. 그리고 또 이게 일종의 혐오 시설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주민들의 갈등이나 이해관계를 조절해내는 것. 저는 그게 정치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출마 선언문에도 표현을 해놨고요.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의제를 삼고 사회공헌화 작업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SMR 실증단지는 지금 경주가 그 실증단지를 받겠다고 환영 플랜카드도 걸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주 사람들은 뭐가 잘못돼서 하자고 하고 경기도 사람들은 하면 안 되고 그럼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분석해서 저는 SMR 자체도 향후에 상당히 중요한 첨단 산업의 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증단지를 유치하는 것으로 수용성을 높이는 과정들을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항 문제는 공항이야말로 이거는 국가 안보 그리고 국방부의 여러 가지 전문적 판단에 근거해서 한다고 봅니다. 특히 성남공항과 수원공항의 공항을 이렇게 합치는 문제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국책 사업으로 결론을 내고 그것을 만약에 결론이 난다면 그 국책 사업의 기조에 맞게 지방정부가 뒷받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다 되나요? 아직 좀 남았습니다. 지난달 20일 날 그 국회에서 AI 시대 기본사회 실험과 경기도의 역할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의원님께서 참석하지 못했지만 축사에서 우리는 지금 AI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 서 있고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심장인 우리 경기도가 이 변화의 파고를 어떻게 넘느냐에 따라 공동체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본사회 굉장히 중요한 하도고 그 김동연 지사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날 이제 토론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기본사회 이재명 대통령의 중심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분에 대한 생각을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기본사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이야기하기 좀 어려울 것입니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복지 체계들을 다 모아서 이걸 좀 더 올리는 게 기본을 올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본의 복지 체제를 확 뜯어서 몇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하는 것 이게 기본사회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급격한 변화를 하면 취약계층들이 가장 타격을 받는 게 그동안에 우리의 역사적 경험이고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복지 체계를 유지를 하면서 조금씩 가장 중요한 이제 시대가 바뀌면 어떤 복지 체계가 더 중요한지 인구의 구성도 달라지고 과거에는 어린이에 대한 뭐 그런 게 더 컸다면 지금은 이제 노인에 대한 복지 이런 게 좀 더 강조되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을 해서 시대의 추이에 맞게 새로 짜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고 합니다. 네. 한교수 24 김정수 기자입니다. 좀 전에 SMR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탈원전을 외치고 있단 말이죠. 근데 SMR 실질능단지를 만들겠다고 하신다면 그거랑 좀 역행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탈원전이 아니고 산업의 트렌드가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사용하는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력을 충분히 생산하지 않으면 지금의 산업 생태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이거 명백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경상도 동해안에 가보면 보이는 대형 원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그 문제 제기도 있고 하지만 지금도 특히 또 이번 정기본에서 2개를 더 만들기로 했고 지금 장소 공모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탈원전을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다릅니다. 이제 뭐 감원전이라는 이야기도 옛날에 있었고 또 지금은 이제 원전을 이용한다라는 그렇죠. 뭐 장려하진 않지만 계획대로 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원전에 대한 그 정책 태도입니다. 근데 앞으로 전기를 만들지 않으면 특히 경기도처럼 산업이 모여있는 지역은 쇠퇴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항상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 산업의 트렌드 자체가 전략을 엄청나게 쓰는 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뭐라고 할까요? 그 이해 조정, 갈등 조정 이걸 하는데 정치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뒤에서 어쩔 수가 없네요.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소통하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취재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